안녕하세요. 1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외에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호재로 작용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까지 실적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 예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일단 검토를 해라라고는 하지만은 이걸 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는 안 한 상황입니다. 물론 예고했던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2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를 제외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악재가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시간이 좀 남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외에도 수입을 해오는 국가가 많은 미국 입장에선 요 관세가 결국 물가의 상승으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아직이네. 네. 이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중국이나 이런데 관세를 많이 때린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2019년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시키면서 유동성을 풀면서 화폐 가치를 떨구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증가를 통해서 이거를 만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근데 중국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최대의 역외 어음을 발행하고 그리고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할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금리는 그대로인데 중국의 부양책이 세지게 되면은 또 한 번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품 가격에 변동은 있더라도 우리 생각 이상으로 커지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이 역시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큰 영향 주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 투자들도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 이렇게 합쳐가지고 700조인가 투자한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었죠.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협력사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 이상의 투자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시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몇몇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700조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과연 이 회사들이 이걸 다 제공할 돈이 있느냐? 특히나 소프트뱅크 너희 최근에 투자 실패 많이 하면서 힘들어지지 않았냐? 근데 여기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샘 알트먼 오픈 AI의 CEO가 여기다가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우린 이미 공사 시작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냐?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생각 이상으로 이미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돈 모자른 부분들도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한 힘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반도체 납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 하이닉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소부장까지 쭉 한번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44달러로 마이너스 0.5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 1년 만에 흑자 이야기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대만 쪽에서 지진 나면서 디스플레이 수율 관련해서 불안이 급증을 했죠. 이거 잡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중국 압박을 계속한다.
중국산 디스플레이를 구매를 많이 해왔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신제품과 함께 어떻게든 이걸 잡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 이제 조금 있으면 숨통이 풀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나 소재 관련 기업들에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한 발 정도 걸치면서 이제 눈치 한번 보는 것도 좀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좀 좋아지는 입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중국산 의약품의 비중을 낮추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물량을 한국이 가지고 온다. 그럼 더 올라간다.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HMM 1년 내 2.5조 주주 환원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밸류업은 여전히 잘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갤럭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24부터 좀 디자인이 이뻐갖고 잘 팔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잘 될 수 있거든요. 부품 업체들 잘하면 실적이 높아질 수 있으니 S25 시리즈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업체와 함께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좀 올라갈 수 있겠네? 기대 한번 하시면서 이 역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캐즘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 K배터리 최하금 피했다는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잘만 하면은 이쪽에서 과거만큼의 전성기는 아니어도 반등을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스랑 에너지 요거 규제 완화한다라고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했을 때 LNG부터 해서 수출 빗장 해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LNG 선박부터 해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소재부터 해가지고 지금 싹 다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며 이러한 내용들도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에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관련 내용들 참고해보시고 이런 것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따봉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러면 저는 본 내용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오늘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는 여전히 좋죠.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네이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신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점은 좀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가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소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본격적으로 재편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걸 벤치마킹 하겠습니까? 네이버죠. 그리고 네이버는 이미 벤치마킹을 성공해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카카오가 조금만 끌고 오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카카오의 분위기도 조금씩은 풀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과거 엄청난 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네이버에 수급 들어오는 것처럼 카카오도 잘하면은 반응 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내수가 언제 좋아지는지, 그래서 이들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인 광고와 쇼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약간 애매하다라고 평가가 올라오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일단 첫 번째, 중국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유동성 분위기를 조금 끌고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게 미국의 관세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단계적 관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놀라는 쪽으로는 좀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역시 어느 정도의 안도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었다면 채권부터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정말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이다? 물론 1월 달이랑요. 3월 달 FOMC에선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말이 나왔던 게 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자. 했을 때 상반기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66.5%. 그러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고 만약에 5월달 인하에 대한 확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증시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확률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하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호재 나오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은 따라갈 수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수 살아난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기대보다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현재 우리가 야, 이거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풀려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수급을 통해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모자랍니다. 기관 쪽 달라붙는다? 투신이랑 연기금 붙어야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요. 사모펀드랑. 그래서 아직 카카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계속 삽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않고 물량을 모아가는 외국인의 움직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기관이 달라붙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그림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지금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상단 돌파하고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지금 이게 안 되니까는 계속 눌리는 거잖아요. 여기를 변곡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모습이 완성이 되었을 때 과거처럼 이렇게 또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 예상 한번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카카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수급 좋으면은 얘는 이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아래까지 보는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도착하게 된다면은 개미들 물려있는 것들 소화 다 하면 올라가는 거고 소화 못하면 이때는 좀 힘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목표 주가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그럼 문제되는 건 없는 상황이다. 개편 잘하는지 보도록 하고 네이버는 좋은 거 계속 이어지는지 보시면 되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좋은데 카카오는 조금 기다려야 되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를 변곡점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여기 21선 돌파하면 여기를 변곡점으로 이렇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며 목표했을 때 여기 매물대 아래까지 끌어보시는 식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크게 매도 물량이라고 할 게 없어서 박스권 상단까지를 일단 본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 제가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어봤는데 여러분들께 이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으며 이번 주 한 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